제가 이런 귀한 자리에서 K-패션으로서의 한복의 진화에 대한 사례 발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한복 스튜디오 해온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통해서 한복 디자인을 현대 한복 패션 디자인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저의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의 한복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제가 한 사례로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한복 디자이너로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아까 앞서서 여러 박사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복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연구자였습니다. 제가 한국 복식의 연구자가 되기에 또 앞서서는 사실은 패션 전공자로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디자인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의상 디자인 미술사로 석사를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시작으로 제가 저희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석사를 마치고 이제 논문을 써야 됐었어요. 그래서 패션 디자인 논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복에 큰 관심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 패션 디자인을 위해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자료를 찾으면서 모티브를 어떤 곳에서 찾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에 처음에는 조금 되지도 않는 욕심을 내서, 그리고 그때 당시는 패션 하면 뭐 프랑스 아니면 뉴욕 이런 것들이 대세였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모티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았던 그 주제는 사실은 뭐 너무 앞서갔었나요? 그때 당시는 아방가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세였기 때문에 저는 초현실주의 막 이런 것들을 막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로 제가 막상 논문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디자인도 해야 되고 이론도 논문으로 글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양립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자료 자체가 다 불어고 영어고 하다 보니까 제 능력 밖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아니다라고 이제 한번 주제를 접고, 그러면 내가 내 수준에서 그리고 내 가까운 곳에서 좀 주제를 찾아볼까 하고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많은 책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저의 눈에 들어왔던 게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주머니였어요. 우리 전통 주머니를 보고 처음으로 어머, 이렇게 예쁜 게 있었어 라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주머니는요, 사실은 우리 전통 그 섬유 예술의 집약체예요.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는 이 주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바느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물도 짜야 되고요. 여기 잘 보시면 매듭도 들어가지요. 자수도 들어가죠. 혹은 여기에 금박을 놔서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소품이지만 이 안에 우리 전통 문화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저는 이걸 보고 눈을 처음으로 이제 전통 복식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 전통미의 아름다움에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저희 친구들은 막 이제 해외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그 친구들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내가 한국에서 공부를 한다면 가장 한국적인 걸 공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때 처음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대학원에 다시 진학을 해서 다시 복식사라는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복식사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사실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한자에도 약하고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한국복식사 책은요, 조사 빼고는 다 한문이었어요. 그래서 은는이가 빼고는 다 한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식사 시간 내내 졸았었던 기억만 있어서, 야, 내가 과연 이 공부를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불어나 한자나 나에게 어렵기는 똑같을 텐데 라는 걱정을 하고 수업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제가 그곳에서 너무 좋은 은사 선생님을 만났고, 선생님이 첫 시간에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모든 강의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제가 공부를
가르칠 때 꼭 첫 번째 시간에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이 한국복식사 시간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순간 저희 긴장됐던 마음이 사르르 다 풀렸어요. 아마 제가 이제 대학에서 복식사를 가르칠 때 그곳에 앉아있는 아이들도 야, 참 내가 지겨운 한국사를 또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그런 오프닝 멘트로 제가 꼭 쓰는 말입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많은 이야기들, 사태광우의 이야기라든지 무왕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공부하는 시간을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는 되게 좋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시간이야 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그때 선생님께서 제게 굉장히 원색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역사학은 구라학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점잖게.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런 내가 이 유관 역사를 공부하러 이 자리에 왔는데 선생님이 거짓말을 배우란 말씀이신가? 너무 당황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 막 욕을 하시네? 막 걱정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앞서 많은 좋은 강연을 들으신 것처럼 정말 요만한 도자기 파편, 그거 하나를 가지고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펴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역사학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재밌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정말 이 복식사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제 선생님도 지금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지만 정말 이 상상력의 나래가 끊임없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사라는 것이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물찾기 시간이라고 말씀을 썼는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선생님께서는 저 위에 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어머, 이거는 정말 보물찾기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계신 앞서 말씀하신 박사님들은 그 많은 보물들을 찾으신 거죠. 저도 이 당이라는 석사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화로스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제 저만의 보물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요즘 친구들은 보물찾기 소풍 가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소풍 가면 보물찾기 시간이 꼭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찾으면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했는데 이 보물을 찾았을 때 그 희열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속 상상의 나라를 펴는 것뿐 아니라 그 안에는 정말 반짝반짝 아름다운 보물들이 숨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보물들은 아직은 원석이에요. 예. 아까 메타버스 말씀하셨지만 이 원석을 찾아내서 어떻게 가공하느냐, 이것이 저의 몫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이 복식사 공부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이제 보물이죠. 예, 제가 석사로는 당이, 그리고 박사로는 화롯이라는 논문을 썼는데요. 우연히도 두 개 다 여성 복식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저희 후배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언니는 예쁜 것만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예쁜 걸 해야죠. 예. 옷을 왜 입습니까?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려고 입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옷이거든요. 자, 이제 제가 디자인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인데요. 학생들에게 이제 한복을 가르치던 어느 날 제가 복식학회라는 곳에 이제 가서 특강을 듣는데, 거기 오신 선생님께서 일침을 가하셨어요. 그게 한국 복식학회라는 학회였거든요. 본인은 한국 복식이기 때문에 다들 한복을 입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희경 박사님 혼자 한복을 입고 계시군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거기 많은 분들이 계셨겠지만 저만 약간 발가벗은 임금님, 네, 그런 입장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복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학생들에게 한복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얘들아, 한복은 진화를 멈춘 옷이야 라고 가르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입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학생들에게 당당한 스승으로 나설 수 있으려면 나부터 한복을 좀 입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입고 나가려고 했더니요,
당장 신을 신발이 없는 거예요. 한복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냥 입겠지만. 그리고 핸드백을 뭘 들어야 여기에 어울릴까? 예, 이 패션이라는 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타일 그리고 풀 코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냥 구두에 스타킹 신고 원피스 입고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없을까라고 시작을 한 게 바로 제 디자인의 첫 시작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머신은 외국 모델이 입고 있지만 사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제가 처음으로 디자인해서 2005년도 제 첫 개인전을 열 때 입었던 그 옷입니다.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죠?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옷은요, 옷감이 프랑스 실크였어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옷감이었는데 제가 보고 야, 이거 내놔, 이거 어쩐지 한복 같아. 그러면서 제가 가져와서 이제 처음으로 제 옷을 그 친구가 그래도 기꺼이 내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 제가 입을 옷을 디자인을 해서 입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요거는 아까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옷을 아시겠지만 아까 지수연 교수님께서 입은 치마거든요. 같은 옷, 다른 느낌. 예. 아닙니다. 아주 훌륭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런 옷들을 입고 여기저기 이제 다니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리 본고장에 가서 패션을 공부하고 온 친구들에게 이제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한복을 공부하니까 외국에 나갈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해외에서 더 나가서 활동할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금방 전에 봤던 아프리시안 그 벽화를 보기 위해서 제가 사마르칸트도 가고 뭐 이러면서 그때 제가 옷을 들고 가서 전시도 하고 이제 입고 강의를 하고 했더니 주변에서 점점 이런 옷 어디서 사요? 라는 질문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개인전 할 때만 해도 2005년도에 제가 이런 옷을 입고 나갈 때는 정말 금기수 선생님 말씀처럼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제 화장실 가서 살짝 갈아입고 이제 딱 했다가 이제 다시 화장실에 갈아입고 이제 평상복으로 입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일반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었는데 점점 주변에서 이런 옷 어디서 입어요? 어디서 팔아요? 저도 이런 거 입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점차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 사람들의 문화 수준이 올라와서 이런 한복을 입을 기회도 많아지고 한복을 입고 다녀도 어색하지 않고 혹은 한복을 꼭 입고 싶은 그런 프라우드를 느끼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많은 권유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그래 한번 나 말고 한복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옷을 입혀보자라는 용기를 얻어서 브랜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례 발표이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제 시간이 좀 저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 없는 강의라서 사례를 보여드리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복 스튜디오 해온이라는 그 브랜드를 내게 됐고요. 제가 이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도 없이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됐어요. 대신에 이제 컨셉은 있었죠. 저는요, 한복을 제가 구두 신고 스타킹 신고서 이제 입을 한복을 디자인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왜 한복을 입고 나갈 수가 없을까? 전통 한복을 입고 제가 전통 한복을 입고 한번 이제 사촌 결혼식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면서 이제 운전을 하려고 차에 딱 탔더니 우리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옷을 입고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현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한복이 정말 진정 진화한 한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현대 한복은 현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야만 한다. 예, 물론 전통은 전통대로 지켜져야 또 되겠고요.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 이것이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뭐 생활한복, 개량한복 여러 가지 용어로 말을 하지만 어쨌든 현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구두 신고 우리가 뭐 명품백 들고라도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는 아까 선생님께서 국제화란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그런 옷을 디자인을 하게 됐고요. 지금 보실 모델들이 이제 외국인이에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왜 룩북에 모델이 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도 예쁜 사람 많은데? 뒤에 딱 그 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한복 입어보고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제가 왜 외국인 모델을
하냐면요. 한복 왜 안 입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아예 한복이 안 어울려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복이 안 어울리면 누가 한복이 어울릴까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화도 마찬가지고요. 한복은 누가 입어도 예쁜 옷이에요.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친구가 러시아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모델인데 이날 한복을 처음 입어봤대요. 근데 애티튜드가 달랐어요. 그 한복을 입고 정말 우아한 몸짓, 포즈를 취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한복의 그런 뉘앙스를 100% 표현하는구나. 한복은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복 브랜드의 컨셉은 우리 전통 한복이 가지고 있는 단아함과 우아함이 컨셉이에요. 그리고 한국적 아름다움을 물론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한복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직 그 매스로 기성복화해서 많이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현대라이프 스타일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통 한복 디자인과 현대 패션 디자인들을 혼용합니다. 이게 진정한 이제 진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술력도 현대 기술을 이제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전통과 현대 소재를 교차해서 사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랑스 실크, 물론 이제 이거는 그 후에 재직을 다시 했어요. 한국에서 다시 재직을 했고요. 그래도 현대 실크들 그리고 그렇지만 또 전통 소재의 아름다움을 또 놓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다 양립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 컨셉이고요. 첫 번째 저희 이제 사례를 들으면서 저희 모티브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모티브를 설명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스토리텔링이고 이 안에 우리 할머니들의 옛날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에 그 디자인의 모티브는 바로 이 액주름이라는 옷입니다. 남성용 포예요. 조선시대의 남성들은요, 멋쟁이였어요. 선비들이. 그래서 외투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이나 우리나 똑같이 남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남성들은 외투가 발달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모닝코트, 뭐 이브닝 코트, 프로코트, 무슨 뭐 칵테일 코트 뭐 이런 식의 많은 코트들이 있거든요. 남성들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코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액주름이라는 코트가 있는데 저는 이 유물을 보는 순간 너무 귀엽다가 제 첫 번째 인상이었어요. 굉장히 귀엽지 않아요? 옷이? 그리고 이 주름이 여기 잡혀져 있는데요. 굉장히 섬세한 옷이기도 하고요. 이 주름을 딱 겨드랑이 부분에만 잡아서 겨드랑이 액자를 써서 액주름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예쁘죠? 제가 발견한 한국 복식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보물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이 액주름이란 말도 너무 예쁜 말인데 이름만큼이나 귀여운 옷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주름을 잡으니까 여기 이렇게 풍성한 A라인을 아주 자연스러운 그것도 이게 부드러운 곡선에 이런 A라인을 만들어주는 옷이고요. 지금은 이런 주름이란 소재들이 플리츠나 이런 것들이 여성복의 디테일로만 사용되지 사실 남성복의 디테일로 사용하지 않는데 이때 당시는 남성들이 이 디테일을 썼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정말 조선시대 남성들은 굉장히 패셔너블했구나. 패션을 즐겼었구나 라는 생각을 물론 그 뒤에는 정말 헌신적인 여성들의 피나는 이제 그 얘기도 꼭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죠. 이 남편과 시아버님의 호사를 옷 호사를 누려드리기 위해서 농담이고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예전 첫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길이가 사실은 짧아요. 지금은 좀 더 롱한 스타일로 패션의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걸 반영을 해줘야겠죠. 빨리 넘어갈게요. 같은 액주름을 디자인으로, 그러니까 모티브로 해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소재를 선택하는데 현대 소재이지만 대신에 전통의 느낌이 살아있는 소재들을 선택하려고 애쓰거든요.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지문, 이게 자세히 보면 땡땡이 무늬가 들어있어요. 도트 무늬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복식의 그런 특징이 이렇게 보일 듯 말 듯한 이런 무늬들이 특징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흔들림의 미학. 이영희 선생님의 한복을 프랑스에서 보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어줬냐면 바람의 옷이라고 지어줬거든요. 저는 그 기사를 본 순간 정말 명확하게 파악했구나. 한복의 아름다움을 정말 그 사람들은 패션의 종주국이구나. 우리도 우리 옷을 가지고 그 전에 어느 누구도 바람의 옷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오히려 별명을 붙여줬는데 너네 기모노랑 다른 옷인데 너네 옷은 바람의 옷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람에 이렇게 휘날리는 흔들림의 미학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고름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고름으로 가져오지 않고 다른 부분에 조금 응용을 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액주름이에요. 이 부분만 이제 주름을 주었는데요. 지금 소매에 끼고 있는 저 레이스로 만든 게 바로 토수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조선시대 꼭 필수품이었거든요. 남자고 여자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꼭 필요한,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통풍을 위해서 사용하던 아이템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싶었고요. 또 토수도 이 라인이 굉장히 곡선이 살짝 들어간 이런 아주 매력적인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숄 컬러로 디자인을 좀 변형해 본 거고요. 깃이라는 것들을, 깃이 이제 한복의 그런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사실은 깃은 다 있어요. 중국 옷도 옛날 중국 옷은 보면 깃이 있고요. 옷을 만들 때 굉장히 옷을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몸체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깃을 달아주는 형태인데, 이제 그것이 현대적으로 왔을 때는 숄 컬러와 가장 비슷한 인상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찰릭이라는 우리 보물이에요. 여러분들 패션, 한복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찰릭이라는 옷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찰릭 원피스라는 것들이 소위 굉장히 지금 많이 핫한 아이템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찰릭도 결국 남성의 옷이고요. 오히려 몽골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전해지기도 하고요. 또 저쪽 서쪽으로도 전해져서요. 뭐 인도라든지 이런 이슬람 국가들 쪽에도 이 찰릭이라는 옷과 굉장히 유사한 옷들이 같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파급력이 굉장히 큰 거죠. 정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몽골이라는 나라가 지배를 했을 때 그들의 문화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퍼졌겠지만 그 중에 이 패션이 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사실은 몽골 우리가 사위 국가였잖아요. 8명의 공주들이 시집 왔는데 그 8명의 공주들이 어떤 패션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을지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상력, 저 누가 어떤 상상력을 펼쳐서 이제 이 시대 복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찰릭은 그때 고려의 말에 들어와서 조선시대에 더 인기를 누렸던 복식이고요. 사실은 이 찰릭이 지금 찰릭 원피스라고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너무 한 가지 스타일로 알려진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찰릭이 정말 고려 해인사의 탑 안에서부터 나와서 고려 시대부터 이 조선 후기까지 쫙 이 찰릭이 유행을 할 때 유행이 변하지 않았겠어요? 옛날 사람들도 유행이라는 걸 즐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름 커팅 라인이 지금 굉장히 하이 웨스트죠. 저거는 우리 여성들의 저고리가 짧아지는 거랑 똑같이 같이 가요. 남성복도 같이 디자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복도 이 찰릭이 전기로 가면은요 로우 웨스트예요. 로우 웨스트였다 점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복만 맵시 있게 보통 우리가 상박 하우라는 말을 써요. 위에는 꼭 맞게 입고 아래는 풍성하게 입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미국 선생님께서 남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하이 웨스트로 가면서 위는 꼭 맞고 아래는 이제 넓게 퍼지는, 이래야 이 두 남녀가 나란히 섰을 때 이 비율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우 웨스트로도 해보고요. 또 이렇게 아주 더 로우 웨스트로도 해보고요. 뭐 하이 웨스트로도 해보고요. 이렇게 좀 같은 찰릭 안에서도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해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한 가지에만 꽂혀서 똑같이 가는 것은 정말 피해야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 주름 보세요. 이런 부분은 이제 디테일이에요. 이것만 이제 제작해주는 저의 훌륭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원디대 학생이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소재는 저희 전통 소재입니다. 저희 전통 소재와 저희 전통 소재를 가지고 한복을 저고리 치마만 만들어서 입어서는 소비가 될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요즘은 한복의 르네상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는데 오히려 전통 소재는 외면받고 있어요. 그래서 광장시장이라는 정말 전통 소재를 파는 그 거대한 시장이 있는 곳, 남아있는 곳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모두가 재고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저는 전통 소재를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전통 소재의 아름다움을 조금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재가 있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전통 소재고요. 예, 보라색으로 잘 나오네요. 제가 PPT로는 파란색으로 나와서 안타까웠는데, 자. 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두루마기죠. 예,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 옷? 예, 네, 저희 셀럽 예, 금기수 선생님께서 최애하시는 옷이라 제가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고른 포인트로 보이시는 요 옷감이 바로 예, 이 옷감입니다. 예. 예. 같은 옷, 같은 느낌. 예, 정말 훌륭하게 소화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이제 배자가 있죠. 사실은 제일 쉽게 코디할 수 있는 게 이 배자예요. 이 배자는 수많은 배자 중에도 고종 황제가 입으셨던 옷이다라고 보통 전해지는데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인이 달라요. 예, 우리의 그 문화가 정말 상류층의 그런 왕실 문화부터 이제 지금 서민 문화까지 이렇게 다양하다고 한다면요, 확실히 아주 정제되고 세련된 그 라인은 아무래도 왕실 문화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같은 배자라도 이 라인이 너무 예쁜데 저는 이제 이런 라인들이 저에게는 보물이고 여기에 꽂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배자만 가지고 제가 한 3회 개인전 때 작업을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꽃배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사실은 한지 실크예요. 요즘은 산지 실크는 사실 전통 실크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때요? 진화를 이룬 한 예라고 생각해요. 한지와 실크를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옷은 정말 실크가 가볍지만 이 실크는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연을 떠올리거든요. 하늘에 이렇게 날리는, 우리 어렸을 때는 연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그 연 느낌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 전통 그 규방공예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꼬집기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핀턱이라는 똑같은 기법이 서양에도 있습니다. 아주 조금만 잡아서 이렇게 입체감을 만드는 건데요. 결국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는 다르죠. 예, 이거를 패션 디자이너 분이 보시더니 이게 핀턱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분이 왜 놀라셨냐면요. 핀턱을 서양에서는 그냥 서양복에서는 그냥 재봉틀로 잡기 때문에 직선으로만 잡아요. 근데 우리 그 핀턱은요, 꼬집기 기법은 곡선도 잡습니다. 곡선이 가능해? 직물이라는 거는요, 직각으로 그 경사와 위사가 교차하면서 짜지기 때문에 직선을 생각하지 이것으로 곡선을 낸다는 걸 상상을 못해요. 하지만 우리 전통 복식은 어때요? 아름다운 곡선들이 굉장히 많죠. 곡선으로 잡고 오를 다시 잡으면 이 곡선 표현이 얼마나 가능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상상을 해내고 이 기술을 구현해내고 하는 것들이 정말 이제 그 똑같은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의 차이겠죠. 이거는요,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사실은 옷을 만들고 나면 옷감 조각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근데 저는 한 톨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실크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걸 가지고 조각볼 만드셨구나 하는데, 그것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입체감을 이제 내놨고요. 시퀸이라고 해서 스판글, 반짝반짝하는 스판글이죠. 사실은 이게 다 다른 옷감들이에요. 예, 같은 느낌의 다른 옷감들을 하면 입체감이 더 살거든요. 아까 요 꽃배자도 사실은 이제는 아시겠죠? 예, 조각들이에요. 한 톨도 버릴 수 없어서 모아놨던 조각들을 꽃 모양으로 올려서 붙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프라다나 이런 구찌 이런 데 하이 패션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그 훨씬 먼저 했답니다. 예, 조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얘는 공작털이에요. 제일 인기 있는 제품이에요. 사실은 오늘 공작털인데
이게 무슨 전통이야라고 말씀하겠지만 저는 이 공작털이 사실 하이 패션에서 굉장히 한때 구찌랑 이런 데서 많이 나왔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우리 통일신라 시대 때 공작털로 여자들이 옷을 너무 많이 만들어 입고 그래서 공작털을 수입을 해야 돼서 복식금제령에 들어갔던 그 공작털이잖아. 이거로 그렇게 얘네들 옷 만드네. 그럼 나도 한복에 응용을 해야지. 이거는 명품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걸 제가 보고 이렇게 트렌드니까 패션 트렌드를 접목을 시킨 거죠. 이걸 입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내가 마치 공작이 된 듯한. 사실은 남성들이 패션을 서양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패션을 이제 여성들에게 양보하고 멀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1960년대에 서양에서 남성들이 패션을 되찾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피코크 혁명이라고 말해요. 사실은 이 공작털, 아름다운 공작털을 가진 건 수컷이죠. 자, 요거는 한산모시예요. 근데 한산모시가 너무 아름다운 소재입니다. 한산모시는 레이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아주 비싼 한산모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어디 한산모시 꽁쳐놓은 거 없어? 다 있어요. 네, 저도 그런 걸 많이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제 마음껏 이렇게 꿈을 펼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시예요. 모시를 좀 많이 알리고 싶어요. 모시가 구겨지는 거라는 선입관이 있는데 사실 요즘 여름이면 모두들 리투아니아 린넨으로 만든 옷을 사 입습니다. 그건 더 구겨져요. 모시만 구겨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모시를 뿌려서 다렸을 때의 그 느낌은 정말 실키한 느낌이 여기서 나거든요. 이런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패션의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면 이런 거 패션이라는 거는 즐기는 거예요. 나를 표현하는 걸 떠나서 정말 내가 즐길 수 있는 나를 위한 선물이 가장 첫 번째가 옷이거든요. 전통 소재인데 한복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걸 가지고 그러면 현대 옷이라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피스를 디자인한 거고요. 사실은 아까 봤던 이것과 같은 소재예요. 같은 소재라고 느껴지시나요? 이런. 저희 전통 소재만의 아름다움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비단이라고 얘기하는 단직물을 잘 안 써요. 이유는 중국하고 너무 비슷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항상 공부를 할 때도 한중일을 공부를 했지만 패션 한복을 디자인할 때는 늘 한 번 더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을 제가 아직 쓰지 못한 건 그만큼의 내공이 아직 안 됐어요. 단을 가지고 중국하고 차별화되는 디자인을 내놓기는 아직 제가 그만큼의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단을 좀 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대신에 사라는 직물인데 얘는 이제 이 매력에 푹 빠졌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레이스와 비슷해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송송송송 뚫린 구멍 안으로 어떤 안감을 매치하느냐에 따라 제3의 색이 나오는데 아까 본 그런 핫핑크거든요. 그것을 배치했을 때랑 이런 코랄을 배치했을 때랑 이 색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요거는 아까 지순 교수님 건데 안감을 블랙으로 겉감은 블랙이지만 안감을 핑크로 넣었을 때 그때의 다 차이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전통 소재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요 카라는요, 제가 말씀드린 그 광장시장에 갔더니 이 깃부분이에요, 깃부분. 재고를 이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너무 모던하고 예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걸 내가 뭘 만들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게 어느 옷에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디태처블 카라를 디자인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금박. 저희 금을 가장 우아하게 사용한 예이지 않을까. 인도의 사리도 그렇죠. 이제 금직을 많이 해요. 금살을 넣어서 직접 직물을 짜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 금박이라는 것이 훨씬 더 금을 우아하게 쓴 예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더 많이 금박을 이렇게 알리고 싶은 그런 욕심에, 그리고 요즘은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또 그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얼마든지 일반 서민도 금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박을 가지고 타이트 스커트를 디자인했고요.
위에 입은 블라우스는 역시 아까 봤던 그 생고사 소재 똑같은 거예요. 제가 화롯 박사라서 화롯을 직접 디자인했는데요. 이 친구가 이날 처음 화롯을 입었는데 당연히 이 화롯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더라고요. 화롯에 있는 모티브를 가지고요. 디지털 프린트라는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걸 디지털 프린팅을 해서 이제 아플리케를 해서 지금 붙여놨거든요. 여러 가지 소재의 아플리케를 찍어보기도 하고요. 그것을 겹쳐보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직접 옷에도 이제 디지털 프린팅을 하죠. 화롯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무늬들, 우리 그 보물창고가 굉장히 커요. 그 전창원 보물창고가 부럽지 않을 만큼 큰 보물창고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보물을 빼서 쓰기만 하면 되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작업들을 해오다가 작년에 드디어 이제 K-팝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모랜드 친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굉장히 이번에도 걱정이 많았죠. 저는 이거 미니스커트 한복을 어떻게 만들지? 그런 것들이 탐탁치 않은 일인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직접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친구들 또래에 이제 딸이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보이십니까? 예. 저희 딸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은 제가 입을 한복만 디자인을 하다가 우리 딸이 좋아하더라고요. 사실은 엄마 그거 너무 올드해 그러면서 한복을 별로 관심 없고 싫어할 줄 알았어요, 저희 아이가. 근데 뭐 저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이고. 그래서 그래, 너를 모델로 너가 입을 한복을 이제는 디자인을 해줘야겠구나 라는 그런 계기가 돼서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작업을 해나갈 수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예전에 386 세대 이런 거 옛날 얘기죠. 팝송 듣고 헐리우드 영화 보면서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그런 세대였는데 그때 한복은 그냥 예식장에서만 입는 그런 아주 진화를 멈춘 한복이었는데 지금 이 K-팝을 듣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같이 한류 드라마를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같이 우리 영화를 나누는 이런 MZ세대라고 하죠, 소위. 이 친구들은요. 한복 자체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옷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복은 난 한복이 안 어울려 혹은 한복은 불편한 옷이야 라는 선입관이 있다면 이 친구들은 그래서 너무 캐주얼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그렇다면 이 친구들에게 캐주얼하게 가는 거 좋아.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캐주얼 세대거든요. 정장 세대가 아니라.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어라는 거를 계속 보여줘야 되나라는 지금의 저의 포지션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들이 그래서 지금 한복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 다음은 어디까지 발전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트위드 그리고 크롭 자켓처럼 이렇게 짧은 그런 자켓도 디자인을 해보고요. 기세 디테일이라든지 대신에 끝동이나 동정의 이런 디테일들을 조금 더 러블리하게 스칼롭. 저때 사실은 샤넬이 스칼롭을 트렌드로 내놔서 제가 얼른 적용을 시켰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도 찍고 일상복과 같이 이렇게 스타일링 할 수 있는 한복에 대한 이런 것들도 활동을 많이 해서 저에게 정말 저를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았던 것보다 훨씬 조금 더 영해졌죠. 모델도 영해졌고요. 지금 그 꽃배자도 이제 짧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입으려고 디자인했던 그 긴 스커트도 이제 미니 스커트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금박이 적용되는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딸아이가. 좀 더 영한 디자인으로 이제 디자인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 한복 소재예요. 한복 소재로 사실은 치마를 만드는 그 소재인데 그 가득 수가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데 한번 적용시켜 보는 그런 작업이고요.
요선 철릭이라고 해서 아까 철릭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허리 부분에 이렇게 핀턱을 많이 잡아서 허리를 강조한 이것도 역시 남성용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성용으로 제가 디자인을 바꿔봤고요.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예, 그리고 조금 더 로맨틱한 이런 컨셉들이 저의 브랜드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 전통 소재들, 이렇게 예쁜 소재들이 사장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히려 저는 양복하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런 소재에 접근을 해야만 더 유니크한 코리안 K 패션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릭 같은 디자인이고요. 사실 이제 캔디 컬러죠. 이런 것들이. 컬러에서 느끼셨나요? 예. 이 모모랜드라는 컨셉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친구들이 과즙미 뿜뿜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캔디 컬러들하고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슬픔이 있어요. 제가 광장시장에 나갔는데 여기 예쁜 옷감이 쫙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거 사장님 너무 예뻐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안 팔려서 이거를 블랙으로 염색을 하려고 싸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부터도 이렇게 지금 블랙을 막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랙을 만들면 이 옷이 팔린다. 이 옷감을 팔 수 있다. 아무도 이 색깔을 사지 않는다 해서 염색을 하려고 대기 중이었던 아이였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또 받아서 다 사왔죠. 한꺼번에. 그리고 이제 모모랜드를 위해서,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전통 소재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컬러도 있거든요. 이런 컬러들이 점점 현대화되면서 무채색으로 변화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사연이 있는 이제 하나의 또 스토리가 있는 그런 옷감입니다. 제가 돈을 좀 많이 벌면 이제 재직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네, 역시 이제 이것도 한복 만드는 저고리를 만드는 그런 소재인데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입체감 있는 그런 원피스로 디자인을 한번 해봤고요. 한복의 그런 아름다움이 이 언밸런스가 주는 그런 매력이에요. 굉장히 의외성을 주기도 하고요. 언밸런스 하면서도 그 안에 또 균형미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발랄한 느낌을 주게 되죠. 네. 이 귀걸이는 사실 자라 건데요. 제가 이 귀걸이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우리 삼국시대 귀걸이야. 그래서 한 3개인가를 다 한꺼번에 사놨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다들 물어봐요. 아니, 이런 걸 어디서 구하셨냐고. 비밀이라고. 이거 사실 특별히 제가 준비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먼 눈에는 뭐만 보이죠. 상상력을 아까 말씀하시고 창의력을 얘기하시는데요. 창의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길러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창의력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저게 신라 거로 보이는 거죠. 저게 백제 거로 보이는 거고요. 저게 삼국시대로 보이는 거예요. 아까 공작털 보고 제가 흥덕학 복식금제를 떠올렸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은 디자인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젊은 디자이너 친구들한테 제가 늘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학구적인 사람은 못 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예. 자, 레이스와 어울린다고 했죠. 작년 미우미우 컬렉션이 이 레이스를 했는데 레이스 카라를 여러 개 겹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들의 상상력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물론 그들은 협업을 하거든요. 여러 명의 디자이너들이. 저희도 그렇게 되면 그런 날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복에 매치를 했는데 이 레이스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 한복 소재하고 믹스 매치를 해봤고요. 퍼프 소매예요. 예, 줄리엣 소매라고 돼요.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그 소매죠. 예, 한복에 안 어울릴 소냐. 어울리고 또 로맨틱한 디테일의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한복에 지금 적용을 해봤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얘는 항라라는 우리 전통 소재 중에 유일한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어요. 그거로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해봤어요. 화이트로 가면은 약간 블라우스 느낌이 나니까 이제 이것들이 조금 더 이질감을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디자인을 했고요. 저는 이 첩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 디테일이라고 생각해요. 막 화려한 족두리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또 일본으로 가면은 더 많은 흔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 화려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에게 이 첩지는 아주 작지만 이 포인트가 딱 되고요.
진짜 거미블루 화이트치가 딱 적합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첩지를 굉장히 즐겨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시구 한복, 예, 이제 지금 K-팝 덕분에 이 한복에 심폐소생술이 들어갔습니다. 예, 저는 물론 이제 뭐 BTS나 블랙핑크하고 협업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구를 하는데 한복을 입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안에다가 단속꽃 바지를 만들어서 입혔어요.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저게 바로 우리 전통 속 바지거든요. 예. 그래서 다리를 번쩍 들어야 하는데 이 친구가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에겐 단속꽃이 있지. 예. 한복이라는 것은요, 고구려 벽화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거기 보시면 여자들이 다 치마 입고 있지만 그 밑으로 바지를 꼭 표현합니다. 바지를 굳이 표현 안 해도 돼요. 치마를 입고 있으니까 치마로 표현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꼭 밑에 바지를 표현해요. 그거는 여자들도 바지 입는 민족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 습속이 조선시대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속에 바지를 입습니다. 이런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전통성을 지켜왔다는 것. 금기숙 선생님의 책을 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거기 마지막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의 가치에서 전통성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 전통성은 정말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한복의 이 맥은 정말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이어졌구나라는 것을 이 단속꽃 바지에서 사실은 찾을 수 있답니다. 속에 들어가 있어서 요즘 사실은 이렇게 입고 다니시죠? 예, 바지 통바지로.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프로미스 나인에서 이렇게 또 같이 이 옷들을 이젠 구입을 직접 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은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군인인데 군대에 있으면서 최전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38선 올라가면 2달 동안 집에 연락이 안 되는 친구인데 프로미스 나인으로 버텼다. 그런데 이모가 프로미스 나인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한류의 힘, 그리고 걔네가 입은 한복이 너무 예뻤는데 내가 저 무대를 봤다. 근데 그게 이모 거였냐 막. 예, 저야 감사하죠. 이 한류 문화의 힘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온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신기하면서 보거든요. 저희가 막 K-팝 팝송 따라 부르던 세대인데 이제는 제가 해외에 나가면 그 친구들이 다 한국말로 노래 부르고요. PPT 우리 한글이 또 얼마나 위대한 문화유산이에요. 다 읽을 줄은 알아요. 예, PPT를 다 따라 읽습니다. 로마 애들이. 뭐 이태리 애들이 다 따라 읽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 옷은 한복 상점에 가면 사실 수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도 있고요.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많은 한복 디자이너들이 지금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요. 근데 오늘 금기숙 선생님의 말씀처럼 정말 국제적이고요. 모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국제적일 수 있거든요. K-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예술성, 전통성이라는 그 한 방울, 그걸 위해 노력하는 게 현재 한복 디자이너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